모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도 좀 나누어서 동박 관련된 회사가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극재 회사들, 셀업체가 가장 좀 그래도 상승폭이 좀 덜 남아 있는 이 섹터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섹터인 2차 전지 이야기, 최근에 주목해야 될 팩트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2차 전지는 뭐 네. 대장주 가운데 대장주입니다 정말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누르고 그죠? 네. 야, 대장주가 그렇게 맞습니다. 몇 년을 해먹는 적은 없어. 2, 3년 가면 네. 주도주를 다른 데다가 바통을 넘긴다 이러는데 2차 전지는 정말 대단한 테마고요. 테마 뭐 트렌드이고 최근에도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뭐 날아가는 거 보면 맞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네. 뭐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CATL이 배터리 가격 인하한다는 얘기로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어려울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시기로 본다면 작년 하반기 이제 겨울철에 좀 약간 조정이 있었죠. 그때 LG 에너지솔루션 오보행 이슈도 네. 앞두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연말에 많이 빠졌죠. 네, 일부 이제 4분기에 재고 조정이 좀 나온다고 네. 하면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가 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연말에는 좀 주가들이 좀 조정을 소재 많이 가격도 받았습니다. 떨어지니까 또 이제 배터리 셀 가격 떨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 예. 원소재 가격이 빠지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 후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단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에코프로 그룹은 뭐 거의 단기에 2배 이상 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게요. 있고요. 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40조 원 가까운 예, 뭐 그 관련된 SDI 에. 예, 뭐 이슈가 이제 딱 공을 쏘아 올린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단기 급등세를 보였고, 그 뒤에 사실은 뭐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많이 이제 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뭐 가면서도 이게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하다가 이제 주가가 급등한 상태고, 또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CATL 같은 경우는 LFP 관련된 배터리 가격 인하를 이제 사실 뭐 공식화한 거였죠. 그래서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게 배터리에 대한 뭐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가격 폭탄 세일과 관련된 우려가 정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실제로 그럼 CATL이 중국에서 배터리 가격을 낮춘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여러 가지 네. 이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ATL이 미국의 뭐 완성차 업체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기술 제휴하고. 우회적으로 네. 기술 제휴 형식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했다,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탄산 리튬이나 이런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네. 그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CATL의 뭐 LFP 배터리 관련된 가격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수급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된 수급은 결국 외국인이 이끌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거나 예전처럼 안 사주고 있어서 약간 단기적으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일부 삼성증권이나 이런 쪽 리포트는 좀 있는 상태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하나증권이나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일부 다른 증권사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 SK증권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룸이 남아 있고,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각 증권사별로 약간 뷰들이 한쪽은 좀 보수적,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긍정적, 이렇게 예. 약간 의견이 나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어떤 어닝 성장에 대한 어떤 섹터를 또 나눠 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2차 전지가 가장 좀 성장성이 확실한 거 아니냐. 매출이나 그다음에 이익단의 성장성이 시장 내에서 업종에서 뭐 반도체도 아니고 다른 섹터를 보니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섹터 중에서 네,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그래도 나름 명확하지 않느냐라는 뭐 어떤 점수를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CATL의 LFP 배터리 가격 인하 문제는 사실은 조금은 시장 상황을 조금 과도하게 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탄산 리튬 가격은 2021년 1월 달에 톤당 5만 위안 정도였는데요. 지금 22년 11월에 톤당 56만 위안 정도까지 갔으니까 가격이 11배
뛰었습니다. 탄산 리튬이 11배 뛰는 과정에서 CATL도 역시 이제 LFP 배터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네. 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은 지난 CATL 배터리 가격이 LFP가 18개월 동안 약 55%나 급등을 사실은 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내 완성차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후발주자, 그러니까 셀을 만드는 후발주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신규 계약을 확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CATL보다 좀 더 낮은 조건의 계약을 했겠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CATL이 지금 올해 1월 달 2023년 1월 달 기준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4%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6%포인트나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S가 CATL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부분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아주 독점적인 어떤 과점의 체제까지 올라갔던 CATL이 중국 내에서요. 중국 내에서 그 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죠. 그렇죠. 중국 다른 업체들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후발주자들의 최근의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저가의 어떤 뭐 공급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CATL은 추가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 빠질 수 있는 위기감이 사실 있는 상태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ATL의 LFP 관련된 가격이나 전략은 결국은 중국 로컬 내에서의 가격 경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아까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톤당 40만 위안 수준까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단가 인하폭이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빠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CATL이 마진의 손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죠. 탄산 리튬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30%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인하폭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는데 CATL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40만 위안 정도 되거든요, 톤당. 근데 그거를 탄산 리튬을 20만 위안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주겠다. 그 기준으로. 그러면 셀 가격이 기존보다 10에서 15% 정도 셀 가격이 싸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전체 그 셀을 가져가는 거에 80%를 우리 걸 써라.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일단 원료 공급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딜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탄산 리튬에 대한 어떤 그 수요를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예.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6만 위안까지 올라갔던 탄산 리튬이 40만 위안대 와 있지만 그 기준을 20만 위안까지 내쳐서 기준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 셀 자체는 한 10에서 15% 가격이 빠지는 가격입니다. 근데 탄산 리튬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CATL의 가격 인하가 마진을 엄청나게 훼손하면서까지 가격 인하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물량으로 일단 채우는 거잖아요. 80% 정도를 무조건 CATL 우리 걸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하 조건을 내세운 상대방 전기차 업체는 5개 업체가 있는데 다 중국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오토라든지 니오 같은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중국 로컬에 대한 경쟁이 아니냐. 글로벌 경쟁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제조 원가의 리튬 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비중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한 50% 정도 되는지 이 정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리튬 원가가 상당히 높은데 결국은 중국 내에서 근거리 내에서 CATL이 근거리 내에서 중국에서 CATL 관련된 탄산 리튬을 얼마나 많이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셀의 단가 수준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탄산 리튬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근거리에서 얼마나 싸게 이 탄산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로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미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CATL 같은 경우에 거기서 과연 그렇게 아주 싼 탄산 리튬을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CATL이 똑같은 전략으로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게 중국 내에서 했던 것처럼 하기는 어렵다. 똑같은 가격 정책으로 일단 제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장기간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로컬 내에서 중국 로컬 내에서 CATL이 상당히 잘할 수 있고 또 일부 이제 뭐 해외 쪽에서의 뭐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LFP 가격 인하를 그런 식으로 조건을 똑같이 전제를 가지고 북미나 유럽 쪽으로 나가서 똑같은 전략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는 것은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북미 쪽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국내 셀 3사들이 상당히 잘할 것이고 또 국내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려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우려가 과도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 40조 원 정도의 바인딩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뭐랄까 그 3월 달에 지금
지금 유럽에 원자재 법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가장 또 핵심은 결국 폐배터리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 다소 좀 폐배터리 시장은 좀 늦게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폐배터리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전기차 확산 속도나 또 이게 시간이 걸려야 폐배터리화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성장되는 어떤 그런 폐배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관련된 3월에 유럽의 어떤 법안이 결국은 가장 수혜가 폐배터리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룹인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폐배터리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수직 계열화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되고 계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점수를 좀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급등세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은 수급적인 면도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죠. 네네. 사실 뭐 공매도 관련된 쇼커도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상위 공매도 10개 회사 중에 뭐 거의 탑에 속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인데 공매도 때리는 기업을 사야겠어.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네. 제가 뭐 공매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쇼커블링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네. 급등하니까 그래서 공매도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예. 정도로 이제 약간 뭐 약간 좀 약간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풍자하는 거겠죠. 예. 약간 그런 건데요. 뭐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회사가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고 모멘텀이 생기니까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쇼커블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해 버리더라. 그리고 네.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 쪽에서 뭐 1, 2, 3위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급등해 버리니까 이게 정말 뭐 이런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는가.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동안 아마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급등세를 좀 일으켰다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LNF가 그 교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5천억 규모 정도의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내 뭐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갔지만 결국은 JP 모건이 낙점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아마 LNF가 22만 원 선 정도였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LNF가 JP 모건을 이제 낙점을 하면서 뭐 EB 발행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5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JP 모건이 지금 이야기 나온 게 EB 발행 관련된 채권 발행 조건이 30% 할증 가격의 교환 가격으로 발행을 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30% 할증 가격이면 교환 가격 자체가 29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거의 30만 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JP 모건은 결국은 채권 발행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본인들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3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그렇죠. 예. 형성돼야만이 주식을 전환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본인들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약간 외국계에서 보는 그 국내 소재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LNF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 한동안 또 좀 약간 주춤했던 첨보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까지도 포스코 케미칼도 40조 원 발표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는 국면까지 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나 수요도 수급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살아있는 국면이다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네. 조금 뭐 탄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쉬어가거나 그다음에 기관에 또 매도세가 나오는 국면에서 약간의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을 봐서는 1월 달 출하량이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만 2, 3월 정도에 계절적으로 또 출하량이 느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3월 1일 또 테슬라의 또 뭐 인베스트 데이 네,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래서 뭐 또 삼성 SDI 관련해서 삼성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전고체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또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노 신재들을 포함한 또 우리가 CNT 도전제 지난번에 한참 전에 저희가 뭐 맞아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세분화되면서 양극재 중심의 움직임들 보고 있고요. SK증권인가요? 모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도 좀 나누어서 동박 관련된 회사가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뭐 SKC나 일진 어떻게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극재 회사들, 뭐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셀 업체가 가장 좀 그래도 상승폭이 좀 덜 남아 있는
이렇게 섹터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의 내용이지만 아무튼 2차 전지 내에서도 예. 이렇게 뭐 동박업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 아직은 상승 여력이 제일 많이 남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양극재가 좀 남아 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누가 남아 있고 셀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어떤 뭐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예. 이런 뭐 의견도 낸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리포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본다면 상당히 좀 2차 전지도 이제는 뭐 예, 또 약간 뭐 세분화되면서 가고 맞아요. 네. 또 CNT 도전제 같은 그런 쪽도 가고 그다음에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아무튼 삼성에서 일단 신호탄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네, 상당히 네.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야 될 여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단순히 좀 올라왔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일단 2차 전지를 좀 버리기에는 네. 지금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또 관심 있는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